안녕하세요. 레버리지 1강 경기 순환입니다. 경기 순환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에 따른 내용으로 제 나름대로 편집해서 경기 순환에 관련돼서 언급할까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지금 봄인지 겨울인지 가을인지에 따라서 투자 대상이 달라집니다. 투자 방법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경기 순환은 돌고 돌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순환론자, 장기 순환 사이클도 있고 중기도 있고 단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흔히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오라카미 가미오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주식의 사계절 이렇게도 돼 있는 책이 있죠. 여기 근거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자는 네 가지 국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국면. 첫 번째가 순서대로 하자면 지금 현재가 역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를 벗어나면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라고도 합니다. 금융장세. 그 다음에 실적 장세. 실적 장세의 반대가 역실적 장세죠. 실적 장세가 끝나면 금융장세의 반대인 역금융장세. 이렇게 주식시장은 네 국면으로 돌고 돈다는 게 지금까지 흐름입니다. 돌고 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일반인들이 가장 돈 많이 벌 때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에 넘어갈 때입니다. 그 전에는 고통스럽고요.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실적장세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할 때마다 제일 좋을 때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고요. 기업의 실적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기업들이 대규모의 인센티브를 주고 임금이 올라가고 기타 등등 해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실적 장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를 인상하겠다. 금리와 관련돼서는 미국의 패드가 가장 중요하죠. 미연준의 금리 정책은 세계 자산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참조하지 아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정책은 금리 인하 상승은 늘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미국의 금리와 관련돼서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금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상승시킵니다. 금리 인상하는 거죠. 금리 인상. 이게 최근 2년간, 3년간 나타났던 현상들이죠. 최근에.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모든 자산 시장은 하락합니다. 부동산 하락하고요. 주식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암호화폐까지, 그래서 암호화폐도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 인상하게 되면 금리에 저금리에 익숙했던 투자자들이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가장 간단한 예로 미국이 0.25이던 금리를 0.5.5까지 올렸죠. 거의 20배를 1년 정도, 1년 6개월 이 사이에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아우성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 0.7%에 익숙하던 금리가 7%, 8%까지.
그래서 결국은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달러 강세. 그래서 이때는 투자 대상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버티는 건데 그나마 달러죠. 달러 투자인데 쉽지 않죠. 일반인들이 달러 투자하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뭐 1080원에서 1500원까지 1400원대까지 왔죠. 달러. 그래서 1000원대 달러를 샀으면 1400원 있으면 환차익이 발생하는 건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이 하락하는. 개인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럴 때 오른 부핏이 말한 수영장에 물을 빼보면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를 구분하는 시기가 역금융 장세입니다. 혹독합니다. 금리, 이자. 지금 대부분 그렇죠. 아직은 이 고금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모든 게 지금 경기가 침체적으로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이 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도, 정리, 해고. 안 좋은 이야기가 이제 공포심이 가득해질 때가 역실적 장세입니다. 그래서 역실적 장세 초입에서는 기업들이 파산한다든가 부도난다든가 해고한다든가 고금리 못 버티니까 물건 안 팔리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는 거죠. 혹독한 겨울. 역실적 장세에서는 금리는 인상하진 않습니다. 금리는 옆으로 횡보하죠. 옆으로 횡보합니다. 이게 지난 1년간의 우리나라 시장이죠. 금리 인상은 안 했잖아요. 인상은 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하면 더 큰 일이 발생하니까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이때 이제 우리가 주식을 저가에 매입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자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주식을 매집하는 단계입니다. 매집하는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집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냐? 이때 개별 종목은 시대정신을 가지고 나타난 종목은 10배에서 20배 오릅니다. 시대정신. 그냥 개인들이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주식을 찾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때 나타난 시대정신이 뭐였냐면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32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하락하고 AI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나타났죠. 그래서 1,500달러까지 상승하는 1년 반 만에,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삶뿐만 전화가 와서 잠깐 끊어졌습니다. 아무튼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종목을 찾아내시면 이때가 이제 대박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때는 지수에 투자해야 되죠. 지수. 이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에 대해서 하락하고 이때 급락을 했죠. 이때 횡보합니다. 어떤 밴드를 만들고 횡보하죠. 이 기간에 보통 2년 정도 걸리는데 이때부터 매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때부터 해서 계속 매집. 이때 이제 좋은 게 개인 투자자들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으로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TQQ. 미국은 TQQ죠. TQQ. 그래서 21년, 22년, 특히 22년도에 TQQ를 매집했다면 23년, 24년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요. 지금 현재라면 인이죠. 중국의 인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레버리지 상품 분명한 것은 고점 대비 최소한 30%, 70%는 하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니까 아니면 그냥 개별 종목을 매수하시든가 지수가 가장 이상적이죠. 지수. 레버리지 상품을 모르신 분들은 미국 지수면 TQQ 아니고 QQQ 그냥 일배수 이런 지수 상품을 끊임없이 매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공포에 사야 되는데 공포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포죠. 그리고 이제 역실적 장세가 끝나는 무렵에는 이미 공포가 온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유령처럼 모든 사람이 공포이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는 자산시장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비웃음 받습니다. 비웃음 받고 시장으로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런데 이제 역질적 장세가 끝나는 조짐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장세로 진입하는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립니다.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때 자산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못했다면, 이 기간 동안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금리 인하 소식이라도 들렸을 때, 금리 인하 소식은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인하 소식이 들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도 작년에는 금리 인하했잖아요. 2번 걸쳐서. 그래서 금리 인하는 미리 말해주잖아요. 미리. 당장 내일 금리 인하합니다. 이게 아니라 미국의 연준의 점도표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13개 은행 대장들이 모여서 점을 찍죠. 그래서 우리가 점도표라고 하는데 그때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그래서 금리 인하. 그래서 이제 금융장세가 초입에 나타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면 자산시장에서는 주식, 부동산 할 게 다 오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주식부터 오릅니다. 주식부터. 부동산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심리적으로 커요. 금액이 크잖아요.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뭐 주식시장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래? 좋아지고 있나?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지 부동산 시장이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역실적 장세에서는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가장 좋은 투자 상품은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부자들은 작년에 채권 어마어마하게 샀죠.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매수 규모가 역대 최고였습니다. 채권입니다. 고금리니까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면 채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주식하고는 반대입니다. 채권은 금리가 인하해야 돈을 버는 거고요. 주식은 상승해야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 투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면은 이제 주식을 채권에서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수익이 발생한 그 돈으로 이제 주식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이제 사서 이제 주식시장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금융장세에서는 뭐 정부가 대출 막 풀잖아요. 개인들한테도 풀고 기업들한테도 풀고 기업들 좀 힘들었잖아요. 지금 부도 이야기.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도 대출해주고 그다음에 개인도 힘드니까 개인한테 대출해주고 이게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는 누구나 돈 법니다. 모든 자산이 올라요. 반대죠. 역금융장세에서는 모든 자산이 하락했잖아요. 여기서는 모든 자산이 하락하는데 금융장세에서는 모든 자산이 오릅니다.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순서를 거꾸로 하려고 하죠. 거꾸로. 그래서 잘 나가야 되는 주식을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가 조금 오르니까 팔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이때쯤 팔아고 이제 주식으로 넘어온다든가 뭐 이런 서로 반대되는 행보를 하는 게 일반 투자자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것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금융장세에서는 주식이 오릅니다. 주식부터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정신을 나타낸 종목이 치고 갑니다. 치고 가면 뒤에 후발주자들이 쭉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종목은 대형주야 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까지 한꺼번에 계열사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에서는 치고 가니까 다른 주식이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지금 딱 이런 상태잖아요. 역실적 장세, 지금 지교적 디플레이션. 여기서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계속 디플레이션 상태가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도 주식시장 살리려고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 작전하고 있잖아요. 작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마디로 정부가 작전하고 있다. 주식을. 그게 이번 시진핑과 만난 14개 기업, 빅테크를 미국하고 딱 비교해서 딱 1대1 매치시켰잖아요. 매치시켜서 지금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적으로는 알리바바가 선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리바바는 지금 시대정신이다. 중국에서. 근데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시대정신은 아니죠. 딥시크가 시대정신이죠. 딥시크가 지금 시대정신인데 딥시크를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타자가 지금 알리바바가 갔습니다. 애플하고 지금 또 합작도 하고 미국의 1등 기업과 중국의 1등 기업이 합작했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어찌됐든 나오겠죠. 희망은. 그래서 주식도 오르고 이제 좀 있으면 부동산도 오르고 유동성이 풀어지니까 이제 암호화폐 쪽도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장세가 호황이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겠죠. 소비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소비가 여기서 침체가 됐다가 이건 소비를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소비를 좀 거의 안 하잖아요. 공포 단계니까. 근데 소비가 증가하면 실적을 발표하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 이제 분기마다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죠. 이때가 이제 끝입니다. 이때가 이제 가을의 끝자락. 겨울을 암시해야 되는데 실적 장세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고 또 주가도 사상 최고치 근처에 가고 근데 이때 이제 일반인들이 열광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이때 열광을 해야 되는데 공포에서 열광해야 되는데 실적 장세에서는 환희에 더 취해서 이때 이제 축제 분위기에서 이제 끼어든 겁니다. 축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때 들려서 일반인들한테 그동안에 여기서 샀던 큰 손들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 일반인들 다 넘기죠. 이제 물량 이때도 일단 다 넘기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오죠. 인플레이션이 돌아오면 다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죠. 그래서 역금융연수가 또 빠지겠죠. 이걸 순환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게 순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은 저는 중국 투자자니까 지금 중국은 어느 상황이냐? 역실적 장세를 벗어나서 금리를 계속 인하시켜줬어요. 그리고 시대 정신 이번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장세로 돌입하고 금융장세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실적장세까지. 지금 중국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내수 쪽에서. 자,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은 전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하다. 변동성이 하락 쪽의 변동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중국은 반대로 이제 상승 쪽의 변동성이 클 것 같아서 앞으로 중국 이야기를 할 테니까 미리 이 강의 들어보시고 중국 쪽 이야기 하시면 불편하시면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버먹잖아요. 중국 이야기 하면.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 돈 벌어야 될지 중국에 가서 돈 벌지 이걸 결정하는 거지 정치적인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도 수출하고 있고 미국하고도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금융하는 쪽이니까 금융도 일종의 수출입니다. 수출해서 돈 많이 벌으면 되잖아요. 예전 이런 물건만 팔아서 돈 벌던 시대는 제조 시대고요. 90년대, 2000년대. 선진국에 온 지금 저희는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지금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서 이 상황이니까요. 역실적 강세. 중국 좋은 소식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안 좋은 소식만. 그게 역실적 장세에서 공포를 조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많이 인하했고요. 상승 추세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또 중국 투자를 언제 하냐면 이때 합니다, 이때 우리 사학개미 하듯이 지금 중학개미가 이때 절정을 이루겠죠. 미리 해야 되는데 역시 역발상 투자. 오늘은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경기 순환까지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